필라테스 창업 절대 하지 마세요. 때려 죽여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독점하세요. 독점할 거 아니면 그 정도 각오 없으면 필라테스 창업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독점하냐고요? 독점은 대기업만 하는 거라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오히려 독점은 저희 같은 스몰 비즈니스가 더 유리합니다. 어떻게 제가 알고 있냐면 제가 지금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건방지게 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면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 비밀을 배우고 싶다면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폐업을 반드시 막아줄 겁니다. 트레이너로 시작해서 필라테스 강사까지 15년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고객에게 운동 지도를 하고 있고 필라테스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 그리고 가맹점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창업한 지는 4년이 됐는데요. 3년 만에 6개 지점까지 확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창업을 하고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진짜 필라테스 창업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싫어서 창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냥 주변 친한 강사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표라 불리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무작정 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1, 2년 하다가 폐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필라테스 센터 매매 사이트에 가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매물이 올라옵니다. 왜 이럴까요? 강사 생활이랑 창업 외엔 정말 다른 영역이거든요. 강사할 때 수업도 잘하고 인기 많았다고 해서 창업해도 성공할 거라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강사와 대표가 갖춰야 할 역량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업은 당연히 잘 해줘야 되고 그 외에 고려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제발 필라테스 창업 하지 마세요. 제가 돈, 시간 아껴 드리는 거니까 제발 제 말 듣고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제 가맹점 분들은 대부분 제 처음에 교육생이었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별다른 준비도 없이 창업을 하는 걸 많이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업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저는 고작 30평짜리 오픈하는데 처음 투자금이 6,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 2년 동안은 하자 보수하고 필요한 비품 사고 하다 보면 거의 추가로 2천만 원 정도는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인테리어도 직접 하고 발품 팔아서 가성비 있게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금이 1억을 넘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해서 하시거든요. 어차피 하시는 거 제대로 하자 싶어서 처음에 인테리어에 돈을 엄청 투자합니다. 사실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면 되지 그 이상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고객들은 운동하러 온 거지 인테리어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힐링을 하려면 더 예쁜 카페를 가면 되지 굳이 필라테스 센터로 올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몇 천만 원에서 억대를 투자를 해서 센터를 오픈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새로 오픈했네 하고 신나서 줄을 설까요?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 아래 운영이 돼야 하고 얼마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2년 하고 접을 것 같으면 이거 왜 합니까?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할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저도 오픈한 지 이제 4년이 됐거든요. 물론 매출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월세 내고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또 하자 있으면 보수하고 이러다 보면 쓰는 돈도 그만큼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선수금을 받고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부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부채 관리를 하지 못해서 대부분 망하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가장 단순하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건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6,700만 원을 투자했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기를 6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보통은 2년까지도 잡거든요. 6,700만 원이라는 돈을 일단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짜리 상품을 고객 몇 명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오픈 이벤트를 제외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금액 할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픈 3개월 만에 투자금 회수를 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제 정상 단가보다는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먼저 모으기 위해서죠. 그렇게 3개월 만에 매출 6,400만 원을 했고 고객은 약 43명이 등록했습니다. 역산해보면 고객 한 명당 약 150만 원 금액을 지출한 거죠. 그럼 부채는 몇 개일까요? 1280개 정도가 되겠죠. 금액으로 보면 수업 1280개를 완료할 때까지 사실 저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자기 돈이라 착각하고 무리하게 지출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마치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애초에 이런 객단가 고객 수에 대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고객 몇 명을 확보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달 매출이 좀 나오면 좋아하고 몇 달 안 나오면 또 불안해하죠.
하죠. 이렇게 운영을 주무구구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예측할 수 있게 통계를 만들고 대비하는 게 기본적인 사업 활동입니다. 그런데 비가 올지 눈이 올지도 모르고 계속 멍하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목표 매출을 먼저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표 매출은 뺄 거 다 빼고 내가 남기고 싶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난 얼마 벌고 싶어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1대1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벌고 싶어도 내 시간과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뺄 거 다 빼고 잘 남기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1대1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애초에 목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저는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 교육을 총괄했고 매출 관리도 직접 했습니다. 거의 70명이 넘는 강사들을 매번 관리하고 분석해 봤는데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평균적인 수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걸 기준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1대1 레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객은 최소 15명은 되어야 하고 많으면 60명까지도 있거든요. 당연히 고객 수가 적으면 수업 빈도가 많고 반대로 고객이 많으면 수업 빈도가 일주일에 1회, 10일에 1회,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본인이 어떤 운동을 시키는지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저는 재활 필라테스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동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거든요. 장기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보통 1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오래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배울 수 있거든요. 물론 매일 오시면 좋겠지만 제 1회 단가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자주 하면 금액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속성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빈도를 정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회에서 3회 수업을 원하는 경우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15명 고객이 주 2회씩 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30개, 한 달이면 120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면 딱 괜찮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주 2회를 꾸준히 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바빠서 일주일에 1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요. 20명에서 30명까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명이 일주일에 1회 한다고 가정해도 수업은 똑같이 120개가 되겠죠. 처음 하는 고객들은 습관을 잡기 위해서 운동 빈도를 올리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과제를 추가적으로 드리고 수업 빈도는 조금씩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적정한 고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매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객이 30명 정도 되고 만족도가 높으면 재등록률과 소개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건 고객을 몇 명 확보했는가 보다 수업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0개 정도의 수업을 하면 거의 이 수업 개수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수업을 하는 게 현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수업을 한 만큼 내 통장에 있는 선수금이 실제로 그때 내 돈이 되는 거니까요. 무리하게 수업을 할 필요도 없고 안정적인 페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20개 수업이면 하루에 6개 수업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케팅도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수업 준비하는 시간 또 개인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자기 개발 시간도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120개의 수업이라는 이 정도의 빈도만 지키셔도 이런 활동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라밸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리하게 수업하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마케팅도 못하게 되고 수업 퀄리티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수업이 많아도 120에서 140개까지 정도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하시면 200개까지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체력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한창 수업을 많이 할 때도 한 회원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분은 12시에 매일 수업을 하시던 분인데 10시에 잡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12시만 되면 힘이 없대요. 오전 7시부터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치고 티가 났던 거죠. 고객 눈에는 그런 어떤 힘든 부분들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 집중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싶다면 욕심내지 마세요. 자기개발 시간을 통해서 내 가치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강사들 매출을 관리하고 직접 오랫동안 해본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정말 평균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필라테스 창업은 안 하시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필라테스 창업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강사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이 하는 직종이거든요. 그 나이쯤 되면 한창 비교의식이나 인정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못하면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창업은 그런 마음에서 열받아서 욱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창업하시면 무조건 망하시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오직 자신만의 소세계를 펼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각자 창조하고 싶은 세계는 모두 다릅니다. 모두가 같을 수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필라테스 센터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제가 봐도 뭐가 다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서비스도 비슷한 거죠. 고객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요. 본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 하거든요. 그런데 고객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물이 50도나 51도나 비슷합니다. 다르다는 건 50도에서 갑자기 99도로 확 뜨거워지는 게 이 정도로 확연히 달라야 정말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뜨겁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다른 걸 계획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왜 비슷비슷한 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겼다 폐업하기를 반복하는 걸까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애초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같은 필라테스 창업을 해도 나의 색깔이 묻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 상대가 없어집니다. 아니, 다시 말해서 경쟁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겟은 바로 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의 꿈의 고객이 되는 거죠. 보통 페르소나를 설정한다 하거든요. 이건 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뤘기 때문에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도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창업하기 때문에 색깔이 없는 겁니다. 핑크 펭귄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마리의 펭귄 사이에서 다른 펭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핑크색 펭귄이라면 분명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업 계획서를 거의 20장 넘게 썼는데 거기에 한 챕터가 빠져 있었거든요. 바로 경쟁사 분석입니다. 이걸 쓸 때는 이걸 왜 써야 하는지 그때 도저히 납득을 못했거든요. 내 경쟁사는 주변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다르고 난 다른 걸 할 건데 왜 경쟁사 금액과 시설을 신경 써야 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찾는 꿈의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올 거라 생각했고 주차하기 쉬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멀리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셨죠. 반경 5km에 40개가 넘는 센터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제 꿈의 고객을 위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또 저희 센터 바로 앞에 타 휘트니스나 필라테스 센터 전단지가 막 붙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보통 전화해서 아니 상도덕 좀 지키시죠 막 이렇게 욕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떼지도 않아요. 떼지도 않고 그냥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독점입니다. 여러분들 뭐 엄청난 부를 이뤄야 독점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오로지 나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그런 고객이 오는 게 독점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거든요. 제가 독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코로나 시절에 오픈해서 단 한 번에 마케팅 없이 운영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독점은 대기업이 하는 거라고 알고 계셨죠? 아닙니다. 오히려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기업처럼 광고하고 대기업처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마케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마케팅은 나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시장을 스스로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내가 불편했을 때 너무 그 불편한 감정과 몸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었고 그게 제 꿈의 고객이 되는 거겠죠. 또 제가 하는 또 다른 사업 하나를 볼까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요즘 정말 많죠. 하지만 저처럼 오직 필라테스 강사만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1년 동안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고가하기 때문에 저와 결이 맞는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체 필라테스 강사 비율 중에 오히려 상위 25%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게 제 타겟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해부학이나 이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다움을 찾는 단계가 먼저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는 식물이 어떤 씨앗인지 먼저 발견해야 그에 맞춰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교육을 커스텀하는 거죠. 이런 교육 단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도자 과정을 할 때도 대부분 수십 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나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다수를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의 한계를 느꼈어요. 어차피 성장하지 않는데 왜 교육을 하는 거지? 저는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절대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저거든요. 이게 바로 나라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직도 창업이 하고 싶나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업을 할 마음이 있는 분,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든다면 그분은 이 어려운 길을 시작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고 배우는 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가치를 조금씩 향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소세계를 만들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의 고객이 그것에 반응을 할 겁니다. 이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운영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운영했던 가맹점이 최근 2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왜 폐업을 했는지 창업 전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이걸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